다음으로 이제 사고 사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사례는 작년 2월 달에 발생했던 작업 사례고요. 작업차 붕대가 부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쳐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작업 사례였습니다. 작업차 보면 여기 붕대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이게 뭐 차를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닐 텐데 이거 부러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 우리 소방서 같은 데도 우리 붕대로 이렇게 버킷 타고 올라가서 물 뿌려서 끄잖아요. 소방서 같은 데 보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붕대를 끝까지 쭉 펼쳐서 이렇게 우리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붕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 부분이 사고가 났으니까 한 번씩 쭉 펼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되면 수목전지 작업 많이 하시는데요. 수목전지 관련해서도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이 비절연 크레인차를 가지고 수목전지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특과 전선에 접촉된 나뭇가지를 잡으면서, 전기톱이 전력선에 접근하면서, 주요한 원인이 절연이 되지 않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활선 접근 한계열이 90cm 안으로 들어가서 활선 근접 작업을 하다가 이게 도체다 보니까 이제 감전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려면 절연이 되는 톱이나 절연 버킷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자급자, 배선 전공 이상이 수목전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수목전지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활선차, 우리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경사로입니다. 오르막길인데 여기 활선 버킷을 주차를 하고 작업할 때 아웃트리거 내리고 버킷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시잖아요. 이렇게 작업할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오르막길이라고 하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고인목, 사진에서 고인목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후진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활선차 주차를 하실 때는 그 활선차의 앞부분이 경사로의 아랫부분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차가 180도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회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웃트리거를 내려서 차가 올라갔다가 다시 아웃트리거를 접으려고 할 때 공중에 떠있는 활선차가 지면에 닿는 순간 차가 약간 밀리거든요. 약간 밀리는데 이 아웃트리거 조작하는 부분이 활선차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활선차가 뒤로 밀리면서 조작하시는 분이 차에 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서 지금 여러 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라서, 혹시 현장에서 활선차 아웃트리거 사용할 일 있으시면 반드시 앞부분이 아래쪽을 바라보도록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고 사례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고 사례고요. 전주를 승주하다가 집안 유실로 도교되면서 추락했습니다. 보면 이 전주 같죠, 그죠? 요 전주를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전주가 넘어가서 좀 사고를 당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 사진 옆에 보시면 여기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여기 집안이 아주 약하고, 여기 돌이나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아주 약한 집안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주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했다면 아무래도 이 집안이 약하고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이거 전주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옆에 보면 지금 도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 인력으로 승주하는 작업은 지금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 차량을 탑승을 해서 복귀돼서 작업을 하시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선 공사를 하던 30대 청년이 전신주에서 추락해 사경을 헤매다 숨졌습니다. 한전이 공사를 맡긴 외주 협력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동료와 유가족은 안전장비 불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인제군 전선 설치 공사 현장 한전 외주 협력업체 직원인 31살 송현준 씨가 작업 도중 전신주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전선 설치 공사를 하던 송 씨는 전봇대 8m 높이에서 떨어지며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2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과 현장 동료들은 안전장비가 불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연결하는 안전줄과 노동자의 벨트를 묶는 안전장비가 서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짝이 맞지 않았고 지속적인 교체 요구도 회사 측이 뭉갰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먹고 먹으면 이게 쑥박해. 너 이제 나 큰일 난다. 완전히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회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송 씨가 착용한 장비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회사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송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유가족은 송 씨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송 씨는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하지만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까지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공상 억울한 걸 풀어주고 싶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세요. 별다른 안전장구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30대 청년 대전공의 갑작스러운 추락사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안전장비 불량 논란. 경찰은 송 씨 동료에 이어 회사 관계자와 감리단, 한전 관계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공사 어떻게 하나요?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주를 승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작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안 올라가시나요? 네. 지금 그 인력 승주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승주를 하도록, 그래서 인력 승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인력 승주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장치가 있거든요. 도입된 장치가 있어서 이제 전주에다가 슬링이라고 하는 끈 같은 거를 2m 간격으로 걸면서 거기다가 자일이라고 하는 로프를 몸에다 걸어서 우리 암벽 등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암벽 등반 할 때 중간중간에 고리 같은 거 이제 걸어 놓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2m 간격으로 그 몸에다가 그네식 안전대를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그 자일이라고 하는 로프를 몸에다 걸어가지고 혹시라도 올라가다가 이제 실수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로프가 걸려서 이제 땅까지 추락하지 않고 한 1, 2m만 이렇게 내려가서 걸려 있도록 그런 장비가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인력 승주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시면 일단 첫 번째는 차량으로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차량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요. 도저히 안 된다. 여기 상황이 도저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인력 승주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자료 찾아보시면 인력 승주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활용해서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꼭 잡고 좀 안전하게 인력 승주를 좀 제한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인력 승주 관련해서 좀 자료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인력 승준하고 치시면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서 이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안전하게 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뭐 급하게 아니면 민원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억지로 승진하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해서 인입선 연결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저압 신규 공급을 위해서 3m 높이, 여기 보면 일자 사다리죠, 그죠? 3m 높이에 올라가서 인입선과 인입구 배선의 연결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이 안타까운 그 사고가 발생했던 주요 원인은 절연 장갑을 착용을 안 했습니다. 절연 장갑 우리 아무리 저압이라고 해도 이 감전되면 이게 좀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압에 감전되면서 놀라서 추락을 하셨던 그런 사고 사례고요. 지금 보면 원래 우리 사다리 작업 요 일자형 사다리 지금 사용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A형 사다리, A형 사다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작업자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게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예방 대책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사용해서 3m 정도 되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도소 작업차나 아니면 비계 등을 사용해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작업하기 전에 혹시 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어떤 게 있을까? 어느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까? 미리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활선 작업차로 작업을 하다가 안전고리가 미체결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버킷을 하강하던 중 버킷이 멈추자 외부로 몸을 내밀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다가 떨어졌다. 좀 상황이 약간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네, 버킷이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상 있는지 확인하다가 그냥 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활선차 탑승할 때 고리 체결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차는 고리를 체결을 안 하면 버킷이 조작이 안 되도록 지금 이제 기능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회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차는 고리 체결 안 하면 움직이나요? 움직이시죠, 그죠? 예전에 구입하셨던 차량들은 체결 안 해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고 사례를 좀 살펴보면 버킷에서 떨어지는 사고 사례가 꽤 많고요. 설마 하고 버킷에 떨어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오동작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활선 버킷이 있으면 이게 원래는 이게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쏟아지는 경우가 우리 버킷에 우리 빗물이 보여서 물 뺄 때 이제 활선차 그 지면에서 이렇게 조작해서 우리 물 빼는 기능을 사용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사고 사례를 보면 활선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이게 오동작을 하면서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물 빼기 기능이 동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탑승하시고 계신 분이 추락해서 좀 부상을 당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활선 버킷 탑승할 때 고리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조금 이제 뭐 움직이기 불편하시더라도 고리는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사고 당시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동탄의 한 공원 테니스장 15m 높이의 테니스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갑자기 옆으로 기울며 땅으로 쓰러져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벌였지만 타고 있던 60대 인부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일용 근로자예요. 9시쯤에 이제 철거하고 이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비좁은 공원 산책로에 자리를 잡은 크레인이 한쪽으로 쏠린 노동자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뒤집힌 겁니다. 사고가 난 작업 현장은 성인 2명이 이렇게 팔을 뻗으면 맞닿을 정도의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크레인이 지지대를 제대로 세울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공원 펜스를 잠시 철거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작업은 강행됐습니다. 좀 위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에 왔었던 그런 차는 그냥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요구를 안 들어줬죠. 조명 관리 업체 측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고 사례가 이제 우리 활선차 사용할 때 아웃트리거 내리는 상황과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활선차 아웃트리거 내릴 때 약간 집안이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밑에다가 이제 판을 대놓고 이제 아웃트리거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 활선차 이제 주차하실 때 주변 여건을 잘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밑에 부분에다가 판을 대고 안전하게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다가 역가압에 의해서 사망하셨습니다. 네. 우리 해마다 보면 변압기 관련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마다 최소한 한 2~3건씩은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산변대에서 변압기 2대만 교체하기 위해서 B상과 C상의 COS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C상은 이제 사선이 됐고요. 미개방된 한 대의 A상 변압기에서 공급된 전압이 고객 측으로 이제 A상은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A상은 살아있고 BC상은 사선이니까 BC상이 이제 변압기를 사선이라 생각하고 교체를 했는데 이때 봤더니 내부에 고객 측 델타 결선 콘덴서를 통해서 이 A상으로 집으로 들어간 전기가 콘덴서를 거치면서 BC상으로 역가압이 된 거죠. 그러면 BC상의 사선이었던 변압기가 역가압이 되면서 활선으로 220V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를 거치면 220V가 1차 측에서는 13,200V로 투고압이 된 거죠. 그러면서 1차 부싱을 잡고 있던 젤에다가 감전을 당하시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압기 관련해서는 역가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항상 역가압, 이게 중요하더라. 역가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로를 몇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유사한 사고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변압기를 이설하는 중에 역가압으로 이때는 부상을 당했네요. 자, 내용을 보면 전주에 승주하여 리클로저 전원용 변압기를 설치하던 중, 자, 이 변압기가 리클로저 전용 변압기였던 것 같아요. 동료의 착각으로 가압되어 있는 저압선에 잘못 연결.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이 리클로저를 공급하는 저압선이고요. 오른쪽이 가로등에 연결되어 있던 저압선인데 여기 위에 계신 작업자분은 당연히 사선일 거라 생각하고 뭐 1차 측, 2차 측만 만지면서 사선이니까 우리 장갑도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작업하셨죠,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작업자가 이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선을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여기 220V가 1차 측으로 가면 13,200V 특고압이 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부분은 역가.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도 많이 쓰잖아요.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에서도 그 설치하는 단계에서와 철거하는 단계에서 역가압으로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감시원 현장에서 이제 주상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하는 작업을 신경 써서 막 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분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 감시하시는 분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상 감시자가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상 감시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인양하던 중 전주가 회전되면서 작업자를 이렇게 가격에서 부상을 당했던 사고 사례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전주를 들어 올리려고 크레인에 줄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여기 맞으신 거죠, 그죠?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요 사고 사례. 이거 막으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회전 막을 내에 안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회전 방식 내에는 일단은 이런 전주 같은 것도 이제 혹시 떨어지면 사람이 맞거나 부딪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경 내에는 안 들어가는 게 첫 번째죠, 그죠? 또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전 지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한 군데만 묶어서 전주를 들어 올리니까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 지지 두 군데를 묶어서 들어 올렸다면 이게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들어 올리는 끈이 있는데 이 끈이 몇 톤까지 버틸 수 있는 끈인지 검증이 안 된 끈을 가지고 그냥 들어 올린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끈이 좀 낡거나 아니면 하중을 못 버티면 그냥 끊어지면서 작업자가 그 밑에 깔릴 수도 있는. 여기 사용하는 끈도 이제 그 시험 성적을 통과한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이전 지지를 시행하고 반경 아래에 작업자가 오지 않도록 작업해야겠습니다.